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유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,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니슨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100%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. 그리고 풍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, 현재 이 미국 대선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이번에 이 트럼프가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. 오늘 이러한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유니슨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 궁금하신 점들 전부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.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유니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.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슨의 경우 매출 비중이 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100% 차지하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이 풍력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것들 좀 알아야 되는데, 사실 풍력의 경우 우리나라 특성, 즉 땅이 좁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이고,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강해졌죠.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,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하는데, 근데 이것은 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아쿠아일로를 걷는 이 중동 정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이 상당히 약해졌어요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. 이 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었죠. 또 한 가지는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이 부족해진 전력 인프라망,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,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갔는데요.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죠. 바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인데,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할 텐데,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김영은 기자님께서 좀 잘 정리하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기사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. 함께 보도록 하면요. 일단 트럼프의 경우 이 바이든이 실시했었던 이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시사했죠.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 이 IRA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트럼프가 싫어할까라고 해본다면, IRA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 중 하나의 일환인데, 이 태양광이나 이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이 막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었죠. 그러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해라 라는 법안이었습니다. 그런데 트럼프는 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이 원유 등 이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요. 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에너지를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죠.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막대한 양의 원유 생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, 그럼 자연스럽게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줄어들 것이고,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축소가 되겠죠. 이러한 점에서 유니스는 매출 하락과 그리고 주가 하락에 대한 것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될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,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트럼프에 대해서 입지력이 좀 공고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과연 이 유니슨이 어떻게 타파를 해 나아갈지, 그러한 스탠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우리는 이 차트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, 그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니슨의 경우 오늘 1.4%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근데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저가 부분은 마이너스 7%, 그리고 고가 부분은 2.6%.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오늘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,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구간이 2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
지금 지속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52주 신저가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1차적인 지지라인과 2차적인 지지라인 모두 이탈하게 된다면 유니슨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차트를 넓게 보았을 때 2020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바가 있었었죠. 9월부터 지금 몇 퍼센트까지 하락을 했냐? 마이너스 약 90%까지 하락을 했다.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런데 이 저항대, 이 첫 번째 저항대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,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.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34,000주 매수가 나왔죠. 하지만 기관은 반대로 매도가 나왔다. 현재 기관에서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지 않아요. 거의 한 달 기준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유니슨 주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기겠죠.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한 달 사이에 매수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주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갔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한 달 기준으로 삼성증권 창구에서 약 한 49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약 한 22,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도 지금 2순위 28만 주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약 한 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다. 하나투자증권 창구는 8만 주 오늘 매도와 매수 없었고요. 신한투자증권 창구 7만 6천 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약 한 8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외국계 증권 창구 같은 경우 메릴린치와 그리고 UBS 증권 골드만삭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의 매수세가 좀 그다지 강한 것은 아니죠. 그렇다 보니까 외국계 창구에서 어느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이어 멘터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